나는 왜 유산균 열심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아침마다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상하죠? 꾸준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유산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유산균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제품들이 모두 상향 평준화가 되었어요. 따라서 좋은 제품을 드신다고 해도 그 섭취 방법이 잘못됐다면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게 만드는 비법, 그리고 약사인 두꺼비팜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루틴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유산균 200%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배변 활동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건 유산균의 아주 작은 일부 기능일 뿐이에요. 우리 장은 단순히 배출 기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몰려 있어요.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자 면역본부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 세균, 바이러스, 독소 대부분이 가장 먼저 어디를 지나죠? 네, 장을 지나가거든요. 따라서 유산균이 진짜 필요하고 필수 영양제로 손꼽히고 있는 거랍니다. 유익균이 많고 장내 환경이 튼튼하다면 외부에 그 어떤 자극이 와도 면역 시스템이 안정적이죠. 예를 들면 남들은 다 막 콜록콜록 감기에 걸려도 면역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감기 절대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 없어요. 반대로 유해균이 많으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생겨요. 장트라볼타 있죠. 뭐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찾고 방구 냄새 아주 고약한 사람들. 면역도 약해지니까 감기도 잘 걸리고요. 장벽이 무너진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장벽에 누수가 생겨서 장벽에서 걸러져야 되는 독소가 혈류를 막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럼 이 혈류로 들어온 독소는 혈관을 타고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것들,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만성 피로, 자가면역 질환, 심지어 우울증 같은 정신과랑 관련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신, 즉 뇌와 장이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이걸 장뇌축이라고 불러요.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죠. 실제로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약 90%가 생성이 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장 상태가 나쁘면 불안감, 우울감, 짜증, 무기력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단순히 쾌변을 위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 면역력, 전반적인 컨디션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200%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단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한다. 위에서 나오는 위산, 유산균의 천적이죠. 식후엔 위산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의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시간이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의 분비가 약하기 때문에 유산균이 위를 빠르게 지나서 장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산균은 위산에도 죽지 않는 내산성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식후든 식전이든 상관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꺼비팜의 결론은 식전 복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까먹었으면 식후라도 드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산균 먹기 전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궈라. 이건 제가 예전에 올린 저의 루틴 영상에도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입속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유산균을 삼키면 유익균이 입속 세균과 섞여서 활동력이 낮아지고요. 낮은 확률이지만 구강 내 유해균이 장까지 같이 가서 장내 환경을 망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구는 건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요. 이렇게 입을 먼저 헹구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먼저 드시면 위장에도 부드러운 자극이 돼서 유산균이 도달하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유산균의 효과를 올리는 작용도 있지만 아침에 내 몸을 깨우고 밤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로 입 한번 헹구고 물 한 잔 드시고
유산균 드세요. 3. 유산균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유산균의 형태를 보면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죠. 저는 주로 이 가루약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입에 털어놓고 입을 한번 또 가글 하면 입안에 세균총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물을 한 잔 먹죠. 그런데 알약으로 유산균을 드실 때 물의 온도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뜨거운 물은 먹기도 힘들지만 유산균이 사멸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찬물은 위를 수축시키죠. 그래서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걸 방해할 수 있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 40도 정도의 물을 드세요. 막 정확한 온도를 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온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산균 섭취 후 30분 이내에는 커피나 차는 금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입을 헹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을 딱 드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커피를 쫙 마시는데요. 그죠? 이때 마시는 커피는 열과 위산을 자극하고 또 커피에 카페인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답니다. 그럼 아이스 커피는 괜찮냐고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 게 들어가면 위 운동이 느려져서 장까지 유산균이 가는데 방해를 해요. 유산균을 드셨다면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딱 30분 정도는 참아주세요. 유산균 효과 올리는 4가지 방법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공복에 섭취해라. 두 번째는 물로 입을 헹궈라. 세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셔라. 마지막 네 번째는 커피는 30분 후에 마셔라. 이 4가지만 지켜도 같은 유산균이라도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유산균을 섭취하고 있는지,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할지 꿀팁들을 공유할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먼저 가겠죠.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굽니다. 그리고 물 한 잔 원샷 해주시고요. 이때 너무 많은 물을 먹지는 말고요. 한 120ml 정도, 120에서 한 200 정도 드시면 돼요. 저희 정수기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120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산균 한 포를 입에 털어놓고요. 입안에서 한번 가글하듯 굴려주고 물을 또 한 잔 마십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기억하세요. 제가 커피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정말 많이 줄였어요. 오전에는 웬만하면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정말 땡길 때만 이제 약국 출근해서 10시 이후에 마십니다. 유산균 복용 후 커피는 30분간 참는 거 기억하시죠? 시중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정말 많은데요.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이것만은 꼭 봐야 하는 기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정성과 연구가 보장된 원료사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스찬 한센, 듀폰, 다니스코, 로셀이 제일 유명하죠. 두 번째는 보장 균수를 살펴보세요. 간혹 투입 균수로 광고를 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투입 균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보장 균수입니다. 제품 뒷면이나 옆에 영양 기능 정보란에 적혀 있는 거 보세요. 100억까지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럼 100억이 제일 좋겠죠. 마지막은 유산균 균주 명칭을 확인해 주세요. 사실 이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원료사라면 당연히 균주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죠.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까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스트레인명, GG 이런 것들 스트레인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추가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이건 제가 약국을 거의 20년 넘게 하면서 알게 된 꿀팁인데요. 이 세상 제일 좋은 유산균은 없더라고요. 나한테 잘 맞냐 아니냐 이것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는 너무너무 잘 맞았던 유산균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변비를 유발해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균 교대 현상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균주의 대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때 누구는 설사를 하고 누구는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1, 2주 사이에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해도 2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보시고요. 그래도 안 맞는다면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영양제들 중에서 기초공사에 해당합니다. 그 어떤 영양제들보다 우선적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수 영양제에 대한 영상 여기 있는 거 꼭 참고해주세요. 유산균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먹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핵심입니다. 아침 루틴, 물 온도, 커피 타이밍,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효과를 완전히 바꾸는 변수예요. 장 건강이 바뀌면 몸과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꺼비팜 구독하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질문이나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